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존재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길에게 길을 묻다 하동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 바이러스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행복을 잔뜩 감염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우울증이 왔을 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과 행복 바이러스하고는 완전히 천적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감염시키는 이 행복 바이러스에 우울증이 완전히 다 박멸되는 날이 오시기를 제가 이제 기원 드리면서 행복 바이러스 살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차 한잔 하실까요? 그 우울증이 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따라오죠.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봐서는 사실은 마음이 지어낸 상이기 때문에 뭐 그냥 슬픈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면서 점점 기분이 다운된다. 이 상태에서 또 마음이 또 바뀌면 또 뭐 그냥 뭐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울증을 딱 동반하면서 몸 자체가 급격히 완전히 다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만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울증에서 몸이 연쇄 반응을 하면서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따라 우울증 모드로 몸이 다 바뀌기 때문에 급격히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저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면역력, 신진대사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곳곳에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면서 온몸에 이제 이상징후가 생기고, 급기야는 이제 암이 생기고 뭐 별의별 소화불량부터 뭐 별의별 증상으로 다 이제 몸이 다 쇠락해지는 증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그 우울증이 왔을 때, 또는 우울증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해서 점점 내가 다운되고 있는 분에게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심각한 상태로 우울증에 완전히 내가 이제 사로잡혀서 그냥 꽉 그냥 우울증이 병으로 그냥 굳어져 버렸다, 이런 분들까지도 다 오늘 극약 처방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우울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게는 극약 처방에 오늘 해피 바이러스가 살포되는 날입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같이 한번 이 우울증이라는 오늘 한번 완전히 박살 한번 내보시죠. 우울증이 왔을 때는 우울증을 보내면 되죠. 그냥 보내버리면 돼요. 가장 간단한 처방. 왔으니까 보낼 수 있잖아요. 왔다는 것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왔으니까 절대 안 간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면 가는 거지. 반드시 오면 가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면 간다. 근데 한번 오면 안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오면 가게 돼 있고,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와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더라도 이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가 빨리 보내는 방법, 그리고 지혜롭게 우울증하고 빨리 우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화해하고 이렇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울증이 오면 당연히 가는 거지만 좀 빨리 보내고, 그리고 왔을 때 이왕이면 우아하게, 이왕이면 좀 아주 품위 있게, 또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 이별하고 보내면 내 몸에도 이상이 안 생기고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레시피를, 내가 행복해하는 것들 레시피 찾기라고 부제를 좀 적어봤는데요. 이 레시피 한 7가지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7개를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이제 하나만 바꾸기라는 첫 번째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기를 다운시키는 그런 것들이 점점 옥죄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게 알고 보면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5만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그 생각들이,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각이 이어지는 생각들이 이제 나오는데, 보통은 보면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그 간헐적이에요. 불쑥불쑥 이 생각 저 생각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원자가 그때마다 결합시키고자 하는 나의 원자의 에너지의 속성에 따른 그 에너지 값들이,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다른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갓집에 가도 상갓집에서 그 상주분들이 침울해 있는 것 같아도 상주분들조차도 그 아무리 억울한 죽음이든 급작스러운 죽음이든 슬픈 죽음을 맞이한 그런 그 자기의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중에도 웃는 모습들이 꽤 있거든요. 왜? 5만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슬픈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잠시 떠오르는 생각들은 우습고 그냥 어이없거나 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해맑게 웃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한단 말이죠. 그게 뭐 저 사람이 특별나서 저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리 슬픈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문득 찾아올 때 그 생각들이 아주 전혀 생뚱맞은 상황 같은 그런 내 감정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거죠.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게 5만 가지가 다 어둡고 불행한 생각이 꽉 몰려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속성이 각각의 다른 에너지들을 찾아갈 때 이 원자는 이런 에너지를 그 순간에 결합하고 그때 또 감정이 다른 감정이 들고, 그런 게 숨한번 쉴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나다닐 때 모든 상황에서마다 다른 원자들이 우리는 늘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감정이 다 다른 색깔의 감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울증이 왔을 때 주로 이제 어떤 상에 우리가 제일 딱 잡히냐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나는 우울해, 나는 지금 슬퍼, 나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그 하나의 상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왔다 가는 생각들을 우리는 이것은 왔다 갔지만 염두에 안 두고 그 몇 가지 오는 그것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안 좋은 생각들,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그것이 다 전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계속 그것만 떠오르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들의 끈을, 그 끈만 잡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나는 슬프다, 나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참하다, 이런 걸로 자기를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생각은 그래요. 생각의 끈을 잡는다라고 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을, 이 우리의 그 상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잡을 때, 이 상 명상할 때도 똑같은 원리예요. 모든 것은 생각의 끈을 잡는 것인데 그 집중력의 끈을 잡을 때도 똑같고 모든 원리가 같은데요. 이 상을 잡고 있을 때 이 상을 다음 이어가는 꼬리, 그 상의 꼬리라고 하는 다음 꼬리를 딱 잡을 때 그 상의 꼬리가, 내가 생각할 때 이 꼬리가 부정적인 끈을 딱 잡고 계속 이어잡고 하면서 그 상의 상상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계속 꼬리를 무는 그 다음 생각을 우리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염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실 알고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중에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우울한
아무리 중증 우울증 환자일지라도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계속 들 때는 다른 생각들이 왔다 가요. 지나가는데 요것만 안 놓치고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끈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의 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요거는 별 가지수가 안 되는 거죠. 몇 개 안 되는 꼬리를 계속 잡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계속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꼬리가 계속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게 생각의 꼬리가 계속해서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계속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이 꼬리의 단절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 생각이 든다면 아, 내가 계속해서 우울한 생각이 계속 떠올라, 나는 항상 슬픈 생각이 떠올라 라는 말 속에 그 행복 바이러스를 한 개만 딱 꼬리를 바꿔 넣는 거죠. 그 꼬리의 끝을 끊어버리는 거죠, 행복 바이러스로. 그래서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꼬리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 안 좋은 생각들의 그 꼬리 하나를 다른 생각으로 갖다 꼬리를 물어버리는 거죠. 딴 꼬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와서 물어버리는 그 꼬리를, 우울증의 꼬리에 다른 게 하나 물려버려요. 그러면 유전자 그 조작을 하듯이 우리의 유전자를 가위로 싹둑 잘라내서 다른 유전자를 갈아 끼우듯이 꼬리 하나에 그것만 생각 하나, 하루에 5만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댔잖아요.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울한 생각 중에서 한 가지만 바꿔 끼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너무나도 쉬운 거잖아. 생각 하나만 그냥 여기에 갖다가 물려보는 거죠.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중에서 아주 안 좋은 생각, 계속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중에 하나만 바꿔 끼워본다. 어려운 작업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상중에 웃는 것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그런 생각이든 뭐든 간에 하나만 그냥 갖다 교체해 보는 거죠. 생각 하나만. 근데 이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이 원자 간의 결합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빅뱅의 비밀이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빅뱅이 일어날 때 우주가 폭발하는 그런 엄청난 힘의 균형이 깨지고 그런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대변화가 일어나는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요, 정말 작은 알갱이 하나에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서 그 균형이 깨지면서 다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 법칙이 그래요. 모든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균열을 일으키는 그 원인 제공이 엄청난 무슨 뭐 화석이 하나 별똥별 같은 그런 어떤 화성이 하나 와서 그냥 지구를 때렸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알갱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알갱이 하나가 그 힘이 균형이 깨지면서 전체 물질의 균열이 생기면서 거기서 빅뱅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원자 결합의 속성이에요. 빅뱅의 원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생활에 아주 사소한 것들이 바뀌는 것이 전체가 바뀌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꼬리 하나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게, 이거 하나 바꾼다고 내 우울증이 나아질 것이냐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 많은 생각들 중에 한 가지 생각만 바꿔치기 했을 뿐인데 전체의 생각이 어느새 생각의 꼬리가 다른 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빅뱅의 원리 같은 에너지 결합의 원리거든요. 물질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제방에 그 댐이 터질 때도 마찬가지고, 바늘구멍 같이 미세한 구멍 하나 때문에 거기서 물이 졸졸 흘러가는 그 구멍을 방치했다 보니까 점점 제방이 넓어지면서 그냥 그 튼튼한 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고 굉장히 철옹성 같은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도 그 지극히 관심에도 두지 않던 그 정말로 허접하게 봤던 그런 대상 하나 잘못 관리해서 거기서부터 방죽이 터져서 그 엄청난 권력이 무너지는 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만물의 원리가 그래요. 작은 것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증이 왔다, 그리고 굉장히 내가 좀 상황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 큰 그림만 보이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내가 다 못 바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데,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하나만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만 바꾸면 돼요. 내가 하기 제일 쉬운 거, 제일 간단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하나만 바꾸면 다 따라 바뀌어요. 그게 빅뱅의 원리예요.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힘이 이쪽으로 꽉 모여있던 힘들이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탄탄한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미세한 알갱이 하나씩 다 모여있는 그런 조합들이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 중압감을, 나를 중압감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암울한 모든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그런 알갱이 하나하나, 그런 사소한 고민거리, 걱정거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느새 보니까 바위 덩어리 같이 거대한 모양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 그 하나하나 해체해서 가만 면면을 보면은 별 이상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또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들 까지도 나를 꽉 눌러서 하나의 형상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게 우울증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걱정, 근심, 꺼리라고 하는 그 통으로 퉁 쳐갖고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하나의 허상 같은 그 엄청나게 나를 압박하는 그 우울증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 걱정, 근심, 꺼리나 그 나를 우울하게 만든 모든 비참한 나의 상황이, 현실이 알고 보면 하나하나 떼놓고, 원자 알갱이 떼놓고 보다 보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아무런 나한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힘처럼 느껴지는 것은 뭉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뭉쳐서 그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그래 이것도 나를 힘들게, 이것도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실제로 그래, 다 인정하게 만들게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를 타당하게 자꾸 납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꼬리 하나만 바꾸면 돼요. 원자 하나만 바꾼다는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 중에 나를 기쁘게 하는 생각 하나만 바꾸면, 그것 때문에 꼬리가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에 따라오는 다른 꼬리들은 얘하고 관계되는 다른 꼬리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딴 데 가버린다고. 신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순간에 잊어버리죠. 그거를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늘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상은 항상 우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나는 생각 잠시 한 것만으로도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너 우울증 언제 왔었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왜?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지어낸 하나의 허상 같은 말이거든요. 왜? 내가 안 좋은 생각, 우울한 생각, 그리고 아주 어두운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 상이 딱 맺히면서 거기에 한번 탁 그 갇혀갖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울증인데, 우울증은 딱 병명이 그거예요. 딱 그건데 어느 순간 꼬리 하나가 딱 다른 걸로 물려갖고 그냥 제재가 그냥 차 뒷공문이 매달려갖고 막 소리 지르고 할 것 같이 신나게 고함 지르고 한번 노는 그런 순간으로 한순간 확 기분 전환이 되면서 그걸 잊어버린 뒤에 너 그 생각 안 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잠시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다. 내가 상중인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즐거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치 내가 상중인데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아, 이것이 허상이었구나, 우울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허상이었다. 근데 꼬리 하나만 바꿔서 생각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빅뱅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즐거운 상상들이 따라올 수 있다. 근데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된다. 꼬리를 물고 오는 다른 즐거운 생각들이 있고 다른 생각들이 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우울한 생각이 사라진 것들 자체를 다시 가져와야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걔는 떠나간 애야 이미. 우울증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가버렸어. 더 이상 그런 생각 안 할 거지 뭐예요. 갔다니까 걔는.
5분 전에 갔어. 3분 전에 가버렸어. 근데 걔가 다시 올 수도 있죠. 근데 왔을 때 또 보내면 돼. 또 다른 꼬리 하나 딱 물려갖고 보내면 돼.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안 좋은 생각, 항상 안 좋은 상황에 나는 항상 눌려져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다른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애써 이거는 다 거부하고 내가 이것만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죠. 알고 보면.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요.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정말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그 기분들이 뭐 좋은 거라고 내가 그걸 다시 불러다가 내가 내 옷을 입고 그렇게 내가 거기에 짓눌려서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보낼 수 있다면 막 그냥 1도 미련 안 두고 보내고 싶은 애잖아요. 우울증이라는 놈을. 지긋지긋한 놈이잖아요. 그런데 걔가 다시 나는 못 떠나보내. 난 얘를 잡아야 돼 라고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으세요? 그러면 잡고 있으시면 돼요. 나는 우울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울을 즐기신, 그래서 천상 나는 비극주의자다 하고 그냥 살고 싶으시면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냥 찢어질 듯이 아프고 그렇게 자기를 누르고 잠도 못 자고 맨날 그렇게 힘든 게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잠시 잊어버렸다 할 때 그 잠시 잊어버리고 좋았던 생각으로 딱 잡는 거죠. 그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에 다른 꼬리 하나 딱 물려서 들어간 그 생각을 잡는 거죠. 내가 잊어버릴 수 있었네 하고 한순간 교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그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크다. 이게 너무나도 강하고 힘이 세서 도저히 내가 이거는 물리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어떤 걸로 굳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거야말로 에너지 덩어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야말로 물질이 아니고 허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거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싸그리 이렇게 손 한번 휘저으면 날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 하나를 꼬리를 무는 다른 생각으로 하나 교체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염색체 우리가 그 교체하듯이 생각 하나 끼우는 거는 쉬워요. 별의별 생각들이 많잖아요. 별의별 웃긴 생각도 할 수 있고 그걸 하나 갈아 끼우면서 잠시 잊어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잠시 잊어버린 그 생각을 딱 잡는 거죠. 이 생각이 사라져 버렸네. 정말로 나를 슬프게 하던 생각이 사라져 버렸네. 그 순간을 잡는 거죠. 사라져 버렸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을 딱 잡고 그때부터 딴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딴 생각들을 계속 이어붙이는 거죠. 왜? 이건 지긋지긋했던 거니까 너 다시 오지 마. 너는 갔잖아. 안녕 잘 가. 하고 보내고 딴 생각 이제부터 난 즐거운 생각을 할 거야 하고 두 번 하루에 한 가지 무조건 자기 보상 실천하기 라고 2단계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그 우울증이 오신 분들은 우울증 병명으로 진단을 받을 정도가 되면 항우울제라고 하는 약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복용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어요. 이 뇌 속에 세라토닌이 분비되는 그런 그 옥시토신과 세라토닌을 분비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 약을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잠시 우울증이 사라지죠. 그렇듯이 약물 복용하는 처방을 받았다. 저한테. 제가 행복 바이러스잖아요. 저한테 의사라 생각하시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처방을 받으러 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처방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약물 처방 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은 무조건 약 먹듯이 약물 처방에서 약을 매일 복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저한테. 하루에 한 가지씩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자기 자신이 기뻐할 만한 보상을 하루에 한 가지씩은 무조건 해주세요 라는 약물 처방에 의사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된대. Do it. 행동을 해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보상의
오늘 하루 나에게 해주는 보상이야 하고 약물 처방하듯이 한 가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돈이 들든 안 들든 그건 아무 상관. 여력이 있는 분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보상, 여력이 없는 분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보상을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하루에 한 가지씩 약물 처방의 보상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약물 처방이 우울증 앓고 있는 항우울제 약 먹을 때 하루아침에 안 낫듯이 이 약물 처방 같은 이 보상, 하루에 한 가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보상의 약물 처방을 나에게 해준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신 거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하고, 그 제 처방전 오늘 7가지 얘기한 거, 이거를 이제 따라 하시면 그냥 박살나고 다 빠빠이 하고 우울증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해주세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상 한 가지는 하루에 꼭 한 가지씩은 약 잊지 않고 먹듯이 먹는다. 나한테 해준다. 그게 무슨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루 먹으러 간다든지 잠시라도 내가 기뻐하는 뭔가를 뭐든 해준다라는 목록을 정해놓고, 아, 오늘 내가 약 먹었나? 하고 챙기듯이 하루 내가 기쁘게 해줄 만한 나에게 대한 보상을 해줬나? 하고 물어보고 꼭 챙기세요. 그게 2번째 처방이에요. 3번째 처방은 하루만 원 없이 살아보기. 요거는 조금 이제 계획이 좀 필요한 거예요. 혹시 그 여인의 향기라고 영화 보신,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다 보셨겠죠. 여인의 향기라고 그 작품 속에 알파치노가 정말 연기를 잘하죠. 그 중령, 그 군 장교 출신으로 중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자존심이 정말로 극에 달하는 똥꼬집의 사나이. 그 알파치노가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뒤로 점점 눈이 멀어지면서 아예 이제는 소경이 돼버려요. 그때 이제 알파치노가 마지막 생각을 하죠. 아,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그 죽기 전에 자기가 인생의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돈을 한꺼번에 다 찾아서 최고의 양복을 입고 최고로 멋진 날을 보내고, 그리고 나는 생을 마감하리라. 그것도 멋진 호텔에서 최고의 밤을 보낸 다음 그날 나는 세상을 마감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마지막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하고 최고의 날을 계획을 하죠. 근데 알바생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 알바생이랑 같이 어영부영 이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인의 향기에. 그래서 그 보면 저는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큰 영화였는데, 어쨌든 그 영화 속에 자기를 위해서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옷을 양복을 맞추고 최고급 리무진에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과 정말로 비싼 와인을 먹어가면서 자기 인생 원 없이 한 번을 하루를 살다 죽을 만큼 오늘 하루 다 마음껏 다 써보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죠. 쫙 해서 마지막 자기 그 형네 집에 가서 마지막 작별 인사 아닌 작별 인사 하러 갔다가 기분만 더 잡치고 이제 와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과정이 쭉 이제 영화 장면인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 번은 시도해 봐야 될 저는 굉장히 좋은 레시피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올렸죠. 100% 행복해 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영상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인의 향기 같이 그 알파치노가 마지막 여행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나에게 선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만 살다 말 것처럼 불꽃을 한번 확 사질러 보는 거죠. 내 인생의 불꽃을. 그런데요, 제가 이 과정을 저도 많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요, 실행에 옮기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속에서부터요 막 엔돌핀이 막 팍팍팍 쏟아 넘쳐 흐르면서 그냥 인생의 활력이 막 생겨나요.
없던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다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오늘 하루만 살다 말 것처럼 내 가진 걸 다 쏟아부어 보겠다라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보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하루만 할 수 있는 것만큼의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단 하루만 살고 죽을 만큼의 그런 정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며칠은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원 없이 한번 살아보는. 그렇게 하루라도 딱 저질러 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요, 우울증은 그냥 저 멀리 그냥 저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요. 그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 우울증이라는 놈이 어디 갔지? 내가 오늘 하루 쓰고 죽을 생각에 그 모든 것들 계획을 세우는 순간 나의 우울증이 다 달아나 버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네.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이게 다 달아났는데, 그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 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시면 우울증이 사라지죠.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네 번째 처방 쭉 다 하고 또 보충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거 아까 드린 말씀인데, 어린아이처럼 놀아보기 제재라고 이제 해놨는데, 그 차 뒷공문이 매달려서 막 서부 활극놀이 하듯이 막 그냥 고함 지르고 막 놀다 보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있어요. 그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뭐 이런 데 가서 어린애처럼 한번 놀아봐야겠다. 제 지금 행복 레시피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별로 돈도 안 들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전체 사용권 뭐라 그러냐, 어쨌든 그걸 끊어가지고 다 타보자. 어린애처럼 각 깨끗 지르면서 한번 놀아보자. 계획에 조만간에 실천할 거예요. 주말 중에 그렇게 해서 하루를 어린애처럼 놀아보는 거죠. 어린애처럼 깨끗 과음 지르고 막 한번 어린애가 됐다 생각하고, 어린애가 돼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장소라도 정해서 그렇게 놀아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루만 놀아보세요. 왜 그걸 권해드리냐면, 그 어린아이처럼 그 하루 놀아보는 중에 내 인생의 젊음이 확 돌아와요. 진짜예요. 확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었구나. 별것 아닌데 이렇게 깔깔대고 내가 웃을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새 내가 막 우울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제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하고 잊어버린. 내가 언제 그 생각했냐 이거죠. 싹 잊어버려요. 그 어린아이처럼 한번 놀 수 있다라는 그거 한번 경험한 것만으로 완전히 달아나 버리죠, 우울증이.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시피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꼭 뭐 놀이공원을 가라 이거 아니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놀아볼 수 있는 건 뭐든 괜찮아요. 저는 아주 사소한 경험인데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 아카시아 꽃잎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탁 떼기 가위바위보해서 이렇게 하나씩 탁 떨어뜨리는 그 게임 하잖아요. 그거가 뭐라고 다 늙어가지고, 늙은 것도 아니지.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어느 날 아카시아 하나 떼서 그거 떼기 놀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깔깔대면서 웃었어요. 별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카시아 잎 떼는 게 무슨 경범죄인가? 어쨌든 간에 그거 하나 떼서 그거 하고 노는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즐거웠어요. 고궁 같은데 뭐 가서 계단 그 올라갈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몇 걸음 더 올라가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진짜 유치찬란 빵구뻥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돈 들어가는 거. 이게 뭐라고, 그게 재밌다니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자기 아이들이랑 또는 뭐 진짜 연인이 누구든 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 재밌다니까, 어린아이처럼 놀아보는 게. 그래서 우리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그렇게 즐거워요. 옛날에 우리 그 돌멩이 가지고 시착이라 그래갖고 그 차돌놀이 했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라고 재밌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어린아이들 같은 놀이를 한번 하면서 내가 동심에 한번 빠져보는 게 그렇게 나한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잔잔한 미소가 떠져 오면서 내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 누구야, 그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놀면 되는 거야. 인생 뭐 있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깔깔대고 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심각해?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안아주는 모습에 어른인 자기가 어린아이인 자기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아빠 미소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안아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를 보듯이 자기를 바라보주는 자기가 보일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루 놀면서 어른이 된 자기가 어린아이가 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고 아이에게 자기가 말해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놀아보세요. 하루만 그 경험을 선물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는 경험을. 그리고 5번째, 실성한 사람처럼 눈치 보지 말고 넋놓고 웃기.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제가 웃듯이 그냥 우와 이렇게 막 웃는 거야. 막 박수 이렇게 웃는 거야. 미친놈처럼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막 웃는 거야. 그냥 막 실성한 사람처럼 막 한번 웃어보세요. 약 처방이에요. 약 처방이에요. 의사가 해주는 약 처방이에요. 웃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웃는 이 뇌라는 놈은 뭐라고 생각하냐? 어이 뭐지? 얘가 왜 이렇게 막 박장대소하고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좋은 일 있나 보다 하고 얘가 막 순간적으로 막 도파민, 엔돌핀, 막 세라토닌, 옥시토신 막 튀어나와 얘가. 진짜예요. 이렇게 막 하면 얘가 막 뇌 분비 물질이 행복 바이러스 삼총사가요. 그냥 막 분비가 돼요. 이렇게 막 웃으면 박장대소하고 웃잖아요. 그러면 뇌는 바깥에 진짜 즐거운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믿어준다니까. 그러면서 막 생겨난다니까. 도파민, 옥시토신, 세라토닌이 결핍되기 때문에 우울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웃고 박장대소하고 막 깔깔대면서 막 그렇게 막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막 솟아나요. 뇌 분비 물질 중에서 행복 삼총사 분비 물질이 막 솟아난다고요. 그렇게 웃어보세요. 그거는 항우울제 약물 처방하는 것보다 도파민 하나가 또 엔돌핀이 마약이 50배인가? 제가 적어놓은 거 있는데 어쨌든 그 몰핀에 제가 찾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나? 그 도파민 엔돌핀의 효과가 약물 처방을 했을 때 나중에 이건 제가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이게 수치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어쨌든 몰핀에 최소 몇십 배의 효과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웃어보는 거죠.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뇌는 실제로 뇌 분비 물질 중에서 행복 삼총사라고 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약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방의 약물을 복용한 거나 같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박장대소하면서 웃어주세요. 그러면 싹 그 병으로 아주 딱 그 판정됐던 그런 것들이 이 뇌가 분비 물질의 회로가 바뀌면서 어느새 우울증 모드에서 행복 모드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입꼬리 올리고 다니기. 6번째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나가는 그 행인들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른들은요 대부분 무표정이에요. 무표정이거나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찡그린 표정으로 다니거나 그런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어른들의 모습을 길거리 지나가면서 잘 보세요. 대부분이 무표정이거나 찡그리고 있거나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표정을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세요. 90% 이상이 다 그냥 웃고 다녀. 학교 갈 때는 다르겠지. 이러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의 모습들 대부분 보면 그냥 웃고 다녀요. 그래서 어른들은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맨날 무표정이거나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하고 다니는 게 굳어져 가죠, 점점.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선물해 주듯이 입꼬리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입꼬리만 이렇게 올리는 거를 습관처럼 입꼬리만 올리고 내가 입꼬리만 올리면서 다닌다, 이런 마음으로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입꼬리 올리는 훈련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도 평소에 자기가, 저는 연기자들한테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하나 둘 셋 찰칵하고 사진 찍을 때 그 순간 딱 잡으면 언제든지 웃는 표정으로 딱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로 느껴질 수 있는 웃음 훈련을 자기 거울 보면서 만들어내라. 연기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항상 어색한 웃음이 아닌 편안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가 띄어질 수 있는 모드를 뇌에다가 입력하고 피부 근육이 입력되어 있을 정도로 입꼬리 올리는 훈련을 해놔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어색하지 않는 웃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납득이 될 만한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를 거울 보고 입력을 시켜놔라 하는 훈련을 저는 계속 시켜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이 꼬리가 올라가는 순간요, 이 뇌에서 분비 물질이 계속 분비가 돼요.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기분을 좋아지게 하면서 흥분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 꼬리 올리는 순간 뇌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얘가 기분 좋은 일 있나 보다 하고 실제로 뇌 분비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이 꼬리 올리는 거를 약물 처방 받는다, 의사 선생님 처방 받았다 생각하고 제가 지시하는 사항이다, 행복 바이러스의 그 처방 사항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이걸 치료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처방하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100% 효과 있어요. 이 꼬리 올리기, 습관 들이기, 이 꼬리 올리는 걸. 그럼 뇌는 지가 좋은 일이 없는데도 좋은 일이 있는 걸로 아예 자동으로 인식한다니까요. 마지막,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생성하는 호흡하기. 저는 기승전 호흡으로 항상 마무리를 짓는데, 그만큼 숨쉬기가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필수 모드예요. 숨쉬기 모드가.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이 옥시토신, 행복 전달 물질 삼총사를 생성시키는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호흡을 꼭 해보세요. 제가 이 행복 삼총사 생성하는 그 호흡에 대해서는 앞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걸 실천하시면서 그 호흡을 하시면서 더불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냐면, 행복한 상상하는 호흡을 해야 돼요. 행복한 상상을 같이 하면서 이 호흡을 해야 더 급속도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더 안착이 되면서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시작도 이 호흡을 하시면서 하면, 제가 지금 처방해드린 7가지 요거, 이거를 잘 한번 기억하셨다가 정말로 우울증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처방해드린 이 7가지를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7가지를 다 하면 퍼펙트 하고요, 이 7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고 실천하는 그 순간 이미 바뀌기 시작해요. 7가지를 의무적으로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생각날 때마다 한두 가지씩 꾸준히 해보겠다 하는 순간 내가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항상 우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 감독 말 들어보니까 내가 우울한 거는 잠시였고 5만 가지 생각 드는 중에 항상 우울하다는 생각이 그걸 나를 잡고 있었구나. 그런데 행복의 꼬리를 다른 걸로 탁 갖다 꼬리를 바꿔주니까 생각이 다른 걸로 바뀌어갔네. 그런 걸 경험해봤던 느낌이 든다라는 것부터가 우울증을 보내는 신호가 온 거예요. 뭐 더 달리 얘기하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이미 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왔다는 거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미 중증 단계로 와서 아주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까지 힘들어지신 분조차도 효과가 있는 처방이니까 제 말 듣고 한번 실천하면서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요 찬찬히 생각날 때마다 7가지 레시피를 적어놨다가 약 먹듯이 한번 실현해 보시면 어느새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하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저한테 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꼭 댓글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